네, 그럼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의 형사법적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의 발제를 맡은 발제자 최성철입니다. 현대 문명 사회에서 사회적 통제 수단인 형법 적용 밖에 있는 인공지능이 있을 경우 처벌의 공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대해 형사 책임이 가능한지 아니면 인공지능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오롯이 사람에게만 기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오늘 토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 찬성팀은 강한 인공지능이 실현된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형사법적 법인격을 부여할 것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형법상 법인격 판단 기준에 미래 인공지능은 충분히 부합합니다. 범죄의 성립 요건에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이 있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인공지능의 유책성입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스스로 위법임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이기에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법인의 경우도 인간과 구별되는 존재임에도 사회적,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법인격을 인정받아 인간과 구별된 법률에 의해서 행위를 규제받은 것처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인공지능도 새로운 법인격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법적 책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인공지능의 위법 행위 책임에 책임자를 찾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증가할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업의 개인이 아닌 법인인 기업 자체가 책임지게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에도 형사법적 책임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단독 범죄가 발생하게 될 때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피해를 발생시킨 인공지능의 위법 행위는 책임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자나 관리자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막음으로써 법 체계에 맞게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모든 일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데 이 상황에서 자연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과실 책임주의를 따르고 있는 우리 법체계에 어긋나는 일이며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완전한 자율성을 지닌 AI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AI는 인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AI는 인간과는 다른 도덕을 기준으로 자율성을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반대측은 AI의 형사법적 법인격을 부여하지 말아야 함을 다음과 같은 논거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AI의 수단성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개발한 배경은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챗봇 심심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터놓을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심심이에게 폭언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행위를 범죄라고 여기는 것은 심심이의 개발 목적을 부정하는 주객 전도의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공지능을 주체가 아닌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AI에게 법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 회피의 행위입니다. AI가 법 인격을 갖게 될 경우 기업이 소유한 AI가 중대한 사고를 내면 책임을 기업이 갖는 것이 아닌 인공지능의 탓으로 떠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AI의 형사법적 인격을 인정할 만큼의 제도와 기술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AI의 소유권이나 재산권 제도 등 새로 마련되어야 할 제도가 많습니다. AI와 소유주의 과실 차이를 완전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도 부족합니다. 과실의 정체와 주체가 모두 불분명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법 인격을 인정하게 될 때 공익이 그 비용과 피해보다 클지, 그리고 더 나아가 과연 AI와 소유주의 책임을 완전히 구분할 방법이 있을지와 같은 의문점을 남깁니다. 찬성 측이 이제 입론에서 법인과 비교를 하면서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주셨는데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배경에 이제 사람이 기관이나 의사회 등을 구성해서 의사를 결정하거나 행위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판단하고 행위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법인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찬성 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반대측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공지능은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고 자기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 인간과 유사한 혹은 인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능을 보일 수도 있지요.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는 법인과 완전히 같은 이유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법인격은 상황에 따라서 인간과 조금 다른 요소가 있더라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법인보다 인공지능은 인간과 더 유사한 지능을 가졌을 만큼 인간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법인격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입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공지능의 그런 형사법적 법인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다른 권리들에 대한 제도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인공지능에게 묻기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의 그런 배상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특히 인공지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그것을 배상할 것인지 등 이루어져야 하는 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형사법적 법인격까지 가지게 된다면 인간과의 이제 존재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인간과 존재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저희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서 그로 인한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은 인간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혼란이 찾아오는데 그를 당장 법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대처를 하게 된다면 이미 혼란은 가중되고 더욱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약한 인공지능이 지금 단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 실제로 올 것이다라는 예측은 있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아직 인공지능의 발달 수준이 강한 인공지능에는 한참 못 미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인공지능의 개념이나 그러한 범위 자체도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형사법적 법인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약간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강한 인공지능 사회에 완전 도입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단계에서부터 도입하려는 노력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법 체계 개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 같은 것들도 한정되어 있는 만큼 일부 분야에서부터 형사법적 법인격을 인정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에서 개발한 AI 리크루터의 경우에는 자신이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영, 획득, 리더 등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남성 지원자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여성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서 이 리크루터 개발이 중단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약한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에 주입되는 데이터가 완전히 소유자의 그런 경향성 혹은 사회적인 분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어떤 오작동이나 오류로 사고를 벌였다고 해도 그 기존의 데이터 자체가 어떤 개발자의 영향을 받아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을 형사적 책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서 사업자 혹은 개발자의 책임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과실이 있다면 그들도 함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간 개발자나 사업자가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책임 전가로부터 방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책임 회피까지 용인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만대 측께서는 입론에서 AI의 수단성을 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AI 인정으로 인해서 누릴 권리 측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것을 책임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럴 때도 형사법적 법인격을 적용하면 안 되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는 셋째 논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유자, 사용자와 AI의 책임이 완벽하게 구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AI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이용하고 만드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과연 AI와 소유주의 책임을 완전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강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강한 인공지능에서 이와 관련된 법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한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약한 인공지능인 자율주행의 경우만 하더라도 책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자를 찾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자와 사용자의 책임은 물론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에게도 형사법적 책임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더 강력한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아까 AI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 이런 논지로 자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책임이 있다면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AI 자체가. 그렇다면 형벌이
AI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거 있나요? AI에 처벌을 내릴 때에는 그 윤리적이고 응보적인 측면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이 말씀드릴 수 있는 대안은 AI에게 노역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즉시 프로그램을 셧다운하는 그런 일종의 사형을 내릴 수도 있겠고요. 벌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지금 완벽한 AI 도입을 위해서도 목표를 하고 있고요. 기아,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5단계 자율주행 자동차, 즉 완벽하게 자기가 혼자 운전할 수 있고 사람이 아무것도 컨트롤하지 않아도 알아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독립적인 개체의 자동차를 2030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인간에 의해 AI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인간과 AI의 책임을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논지였고요. 그렇다면 형벌의 그 응보적 측면이 분명 중요한 의미를 갖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근데 AI는 이제 인간과 달리 시간이나 죽음에 대한 개념이 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AI에게 그런 기술적 측면만을 강조해서 형벌을 내리는 것이 형벌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이게 두 목적 중에 응보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 의문이 드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처벌의 예방적 기능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는데 이제 강한 인공지능은 경험을 통해서 축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인공지능이 이거를 스스로 예방학습하게 되는 그 결과를 일으킴으로써 강한 인공지능이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 과실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어렵다고 인공지능한테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더 많은 처벌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지 않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법인격으로 인정하는 것은 새롭게 등장하는 법인격 주체로서 인공지능을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연인에게 가지고 있던 관점을 완전히 갖게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희도 응보적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상의 시정을 요구하는 방향을 지향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형벌의 예방적 차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한 그 개발자나 책임자에게 과도하게 책임 전가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뭐 개발자나 소유자나 그리고 인공지능 책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러한 사건을 발견했을 때 오히려 개발자나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법인격의 마련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예방적 측면에서 이제 형벌의 예시로 들어주신 것으로 노역이나 프로그램 셧다운을 하거나 리프로그래밍을 들어주셨는데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강한 인공지능을 리프로그래밍 한다고 해도 그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저희는 AI가 책임을 진다고 해서 인간 사용자와 그리고 그것을 개발자 등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뭐 살인 교사를 했으며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도 처벌을 받지만 그것을 시킨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저희는 AI에 대해서도 똑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책임을 질 대상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해당하며 그러한 점에서 피해자 구제에 해당합니다. AI가 예방적 차원에서의 형벌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만족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누구도 잘못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그것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받는 것이 미뤄지는 것보다는 책임 요소를 찾고 필요하다면 더 많은 다른 책임 요소를 찾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 피해자가 억울한 일이 없는 그러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첫 번째 논거에서 AI의 수단성을 망각하면 안 된다. 인공지능은 주체가 아닌 수단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지능형 로봇을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 장치라고 해서 그들에게 책임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위법성을 알고 자신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사고 능력을 갖춘 존재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AI가 이제 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위법성을 알고 판단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AI가 어떻게 위법성을 알고 판단을
판단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처벌을 학습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셧다운을 하거나 프로그래밍을 다시 하는 경우에 AI가 완전히 데이터가 삭제된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인지를 할지 그것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처벌 인지에 대한 측면은 셧다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공지능이 범죄를 저지른 그 원래 인공지능의 이 사례를 학습시킴으로써 다른 인공지능이 그들이 판단할 때 학습을 하는 효과를 생각하면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위법성을 판단한다는 그 얘기는 인간도 이제 스스로 자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은 측면에서 스스로 자신이 이 문제가 범죄가 될 것을 예상하고 이거에 따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로봇들이 처벌을 받은 인공지능을 보면서 오히려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언급하신 것 같은데 과연 AI가 다른 인공지능에 대한 처벌을 인지해서 그것을 개선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든다고 생각합니다. AI가 과연 다른 AI에게 공감이나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이 셧다운되는 것을 두려워할지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지고 나서 그러한 부분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충분히 학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AI가 인간의 감정을 완벽히 느끼진 못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행동의 결과가 나에게 좋다 나쁘다는 충분히 학습할 수 있으며 셧다운 되는 게 두렵다라는 감정을 가질 수는 없을 수 있어도 셧다운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정도는 충분히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한 인공지능인 현재 단계에서도 인공지능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따라하고 학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한 수준의 이러한 행동을 해서 셧다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리고 형사법적 처벌은 받으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이제 아마존의 그런 채용형 로봇, 인종과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말라고 프로그래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적인 결과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AI가 이걸 그냥 학습하게 될 미래가 올 것이다라고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한다면 치명적인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오히려 지금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대로 실행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인데 그렇다고 해서 개발자나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측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책임 과실이 없는 데에도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단 AI가 법인격의 주체가 되어서 다른 책임 주체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는 오히려 그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언급해주신 신용평가나 흑인 여성 이 문제는 과거 데이터 학습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의 특성 때문에 데이터 편향이 발생을 한 건데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편견, 이게 개입된 것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니까 오히려 알고리즘이 이러한 처벌 결과들을 봄으로써 이러한 인간의 일반화 오류와 편견의 오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측에서는 AI로 인해서 뭔가 사건이 발생하고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AI에게 따로 형사법적 인격을 마련을 해서 AI에게 어떤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하기보다는 어떤 개발자들에게 일종의 보험에 가입하게 해서 그러한 보험 작용을 통해서 이제 책임 여부를 가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거나 하는 방향이 옳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AI의 형사법적 법인격에 대한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방법이 완전히 정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알고리즘이 인간의 감정을 학습할 수 있다라는 식의 논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현재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 말씀해주시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것이 나쁘다, 좋다라는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것인지 혹은 인간의 기준에 따라 윤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처벌할 수 있다면은 벌금형 같은 걸 준다면 이제 책임 재산을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책임 재산을 인공지능이 어떻게 형성할 것이고 형성한 책임 재산으로 그런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책임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재산권이 인정된다면이라고 말씀드렸으며 형사법적 책임 논란에서는 그것을 저희가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다른 대안들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방금 감정학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감정을 직접 학습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동이 자기에게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연역적 판단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자면 개발자도 사용자도 책임이 없는 상황이 분명히 강한 인공지능 하에서 발생할 텐데 이때는 어떻게 대응하실지 대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애초에 그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완전히 책임이 없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는가가 의문이거든요. 인간이 프로그래밍 한 것인 이상 인간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인간에게 온전한 책임이 전가될 수 없다고 해서 AI에게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형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AI 기본적인 알고리즘에는 의도가 개입됐지만 이 강한 인공지능이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자신의 겪게 될 상황이나 경험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을 아예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일부 알고리즘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일부 알고리즘을 나눠서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확히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 대해서 강하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그러한 책임을 형사법적 인정을 통해서 보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측에서는 강한 인공지능 물론이고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찬성 측 먼저 결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찬성 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반대 측 주장과 달리 구글 등 다수의 IT 기업 그리고 EU, 한국 정부 등 여러 정부는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따라서 법적 패러다임의 완벽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분야가 자율주행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체계 개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있는 만큼 이러한 일부 분야에서 형사법적 법인격 인정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추후에 완벽한 도입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측 근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째, 자연인과 다른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적 법인격 판단 기준의 미래 인공지능은 충분히 부합하며 둘째, AI의 형사법적 법인격 부여는 형법에서 책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적극적 피해자 구제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AI의 형사법적 법인격을 부여하며 생산자, 관리자 등이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막아 AI 산업의 발전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와 같은 기능, 어쩌면 더욱 뛰어난 기능을 가진 개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형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때 여러분의 존재는 인간과 달라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며 다른 책임질 인간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AI는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인간의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 성장하며 그의 모든 움직임을 특정 인간을 위할 것이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존재가 등장함에 따라 형사법적 법인격 부여 대상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것은 당연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도래할 강한 인공지능 시대의 형법적 책임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논의하여 추후 인공지능의 형사법적 법인격이 완벽히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네, 반대 측 결론 시작해 주세요.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 법제도가 바뀌는 것은 변화에 대응하는 당연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방향성이 AI에게 인간과 동일한 법인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이며 그 근거로 다음에 세 가지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AI의 수단성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AI는 분명히 어떤 목적을 위해 개발되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AI에게 형사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AI의 수단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오히려 AI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AI에게 형사법적 인격이 부여되었을 경우 자칫 AI 개발자나 이용자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I의 형사법적 인격을 인정하기 위한 기반 제도와 기술이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았고 그것이 준비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이 준비되더라도 그 비용이 AI에게 형사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공익을 아득히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 측께서는 강한 인공지능을 전제하시고 범죄 성립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유책성의 문제가 AI에서 가장 대두된다면서 자율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AI는 유책성이 존재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AI가 인간의 피조물인 이상 AI에게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유책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인처럼 인공지능에게도 법인격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법인과 인공지능의 행위 발현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법인의 인격 부여를 AI에게 유추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해자에게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고도 하셨는데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과 AI의 책임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